데제르비 감독이 경기 끝나자마자 토트넘 선수단을 향해 던진 한마디에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이유 알고 계신가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같은 2연승을 쏘아 올리면서 벼랑 끝 강등권에서 마침내 탈출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팀 전체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선수단과 팬들 모두가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극적인 경기를 승리로 이끈 신임 감독, 데제르비 감독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선수단과 팬들을 향해 뼈를 때리는 듯한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바로 지금의 이 승리와 강등권 탈출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발언이었죠. 어떻게 이긴 경기인데, 그것도 강등의 문턱에서 팀을 구해낸 승리인데, 감독 스스로가 의미 없다고 선을 긋는 이 상황에 토트넘 팬들은 그야말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 냉정한 발언을 두고 현지의 몇몇 전문가들은 데제르비 감독의 깊은 의도를 날카롭게 분석해냈는데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데제르비 감독은 비록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기며 이기기는 했지만 팀의 가장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겨서 강등권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골마 터져 있어서 이대로라면 결국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여전히 코앞에 임박해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소름 돋지 않나요? 한 시즌 동안 팀을 이끌어 본 적도 없는 신임 감독이 단 몇 경기 만에 이 팀의 골수까지 썩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해버린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경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복귀해보면 토트넘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감독이 승리하고도 웃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도대체 경기장 안에서 어떤 참담한 상황들이 벌어졌기에 승리조차 기뻐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내막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토트넘은 운명의 장난처럼 강호 아스톤 빌라를 상대해야만 했는데요. 경기가 펼쳐지기 전만 하더라도 영국 현지 매체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거든요.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의 중론은 토트넘이 이 아스톤 빌라 원정 경기에서 처참하게 완패를 당할 것이며 결국 강등권에서 단 한 발짝도 탈출하지 못한 채 이대로 2부 리그 강등이 99% 확정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는 너무나도 막강했고 토트넘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두의 우려 속에 킥오프 휘슬이 울렸고 양 팀은 숨막히는 공방전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전반전 도중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토트넘의 코너 갤러거가 시도한 기습적인 중거리 슛이 마치 대포알처럼 날아가 아스톤 빌라의 골망을 찢을 듯이 갈라버린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완벽한 원더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리드를 잡는 믿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죠. 이 짜릿한 선제골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원정석의 토트넘 팬들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에 빠졌는데요. 영국 현지 매체들이 쏟아냈던 99% 강등이라는 절망적인 예상들을 보기 좋게 뒤집어 엎고 경기가 완전히 자신들의 페이스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팬들은 엄청난 희열과 고무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환희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저력을 발휘한 아스톤 빌라가 매섭게 반격하면서 기어이 추격골을 터뜨렸고 스코어는 순식간에 1대1 동점이 되어버렸거든요. 동점골을 얻어맞는 순간 원정석을 가득 채웠던 팬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스치면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어지면서 이러다가 또 역전패를 당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짙은 불안감과 공포가 응원석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는데요. 팬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일각에서는 거친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왔거든요. 일부 팬들은 매번 이렇게 간신히 리드를 잡다가도 상대방에게 한 골만 얻어맞으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지금 토트넘의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는 팀을 다잡아주고 이끌어줄 진정한 리더가 경기장 그 어디에도 없으니 팀이 저 모양 저 꼴로 무너지는 것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는데요. 강등의 문턱에 서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악착같이 잔디를 뜯어먹을 기세로 죽어라 뛰어야 마땅한데 지금 저 선수들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썩어 빠졌다고 분통을 터뜨렸거든요.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 팀이 강등이 코앞인데 어떻게 저렇게 안일한 표정으로 경기장에 나설 수가 있는지 보는 사람이 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다는 거죠. 이런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토트넘의 히샬리송이 볼을 잡고 공격을 전개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동료인 콜로 무아니는 상대 수비수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노마크 찬스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패스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갔다면 완벽한 득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히샬리송은 자신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콜로 무아니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는데요. 그리고는 오직 자신이 골을 넣겠다는 맹목적인 욕심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수비수들을 앞에 두고 무리하게 슈팅을 날려버리고 말았죠. 결과는 당연하게도 허무한 득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눈앞에서 이 어처구니없는 플레이를 지켜본 수많은 축구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리고는 토트넘의 고질적인 병폐가 바로 저기에 있다며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거든요. 동료가 아무리 더 좋고 완벽한 득점 위치에 서 있어도 절대 패스를 내주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스탯을 쌓기 위해 탐욕스럽게 슈팅을 난사하다가 황금 같은 찬스들을 허공에 다 날려먹는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과거의 손흥민 선수가 훨씬 득점 확률이 높은 좋은 위치에 서 있을 때조차 절대 패스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결하려 들던 저 이기적인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저런 기조를 가진 선수들은 2부 리그로 강등되어 봐도 절대 정신을 못 차릴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오히려 2부를 넘어 3부 리그까지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상태라고 매섭게 조롱했는데요. 진짜 이쯤 되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윙어가 자기 앞에 노마크로 서 있는데 그걸 안 주고 자기가 슛을 때리던 선수들이거든요. 그 손흥민이 빠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팀에서 누가 누구한테 패스를 해야 정상인지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렇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후반 종료 직전 또 한 번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온갖 비난의 중심에 섰던 바로 그 히샬리송이 극적인 헤딩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결승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이 기적 같은 득점에 힘입어 아스톤 빌라를 2대1로 꺾고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 승점을 바탕으로 리그 17위로 뛰어오르면서 지옥 같은 강등권에서 간신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고 이 극적인 결과가 확정되자 국내 토트넘 공식 팬 커뮤니티인 릴리 화이트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폭발하면서 광란의 축제장으로 돌변했는데요. 팬들이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프리미어리그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강자 중에 강자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수많은 유력 매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토트넘이 완패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했던 것이죠. 그런데 행운의 여신이 토트넘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다가오는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기에 스쿼드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 틈을 타 토트넘에게 예상치 못한 승리의 기회가 찾아왔고 선수들이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기회를 움켜쥐면서 경기 종료 직전 2대1 승리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건 토트넘이 잘해서 이긴 경기가 아니거든요. 아스톤 빌라가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주축 선수들을 대거 빼버린 그 빈틈을 운 좋게 비집고 들어가서 따는 승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토트넘 팬들은 마치 자기들이 빅클럽을 완전히 박살낸 것처럼 흥분에 도취되어 있었으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따내자 라이브로 지켜보던 국내의 토트넘 팬들은 완전히 열광했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강등권을 탈출했다라고 목 놓아 외치면서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팀이 무너지고 강등될 것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팬들은 이것 보라며 대제르비라는 명장이 오니까 팀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느냐고 환호했거든요. 이제까지의 모든 문제는 바로 감독 문제였고 대제르비야말로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토트넘 팬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팀 선수들의 문제점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손흥민 때문에 팀이 안 풀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손흥민이 떠나니까 이번에는 감독 탓을 하면서 또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우승점을 따내니까 이번에는 또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우쭐대고 있으니 이 팬덤의 자기 객관화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 가늠조차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영국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한데 제르비 감독의 표정은 심각했는데요. 그는 이날 경기의 결과에 대해 팬들의 극찬 세례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아서 영국 현지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는 진중한 어조로 이번 시즌 우리는 월요일 밤부터 당장 아주 까다롭고 힘든 경기들을 계속해서 치러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겪었던 그 참담하고 슬펐던 상황과 기억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묵직한 경고를 남겼는데요. 보통의 감독들 같았다면 강등권을 탈출한 이 짜릿한 순간에 선수들을 한껏 치켜세우면서 다음 경기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가자라는 식의 동기부여 멘트를 날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데제르비 감독은 정반대로 가버린 거죠. 마치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경고하는 듯한 그 매서운 표정과 어조가 영국 현지 언론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거든요. 이러한 데제르비 감독의 인터뷰를 접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현재의 위기에 놓인 것은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토트넘의 답답한 경기력 때문이라고 말해서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있을 당시에도 있던 문제점을 손흥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팀의 문제점을 막아왔지만 이제 손흥민이 떠나자 그 모든 문제가 막을 수 없을 지경까지 골마 터져 강등권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이 토트넘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도 토트넘 팬들은 이것을 외면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분위기는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토트넘 구단, 심지어 보드진까지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팀 전체가 진단을 잘못 내리고 있단 말이죠. 환자가 폐에 구멍이 났는데 의사가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진통제로 10년 동안 그 모든 통증을 마비시키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 진통제가 떨어진 순간 진짜 병이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들의 이기적인 플레이를 자신의 이타적인 플레이로 모두 커버하면서 문제점을 중화시켜왔다고 말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들은 자신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히샬리송처럼 저렇게 무리하게 슈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저런 플레이는 팀의 노력을 모두 허사로 만들어버리고 팀워크를 산산조각 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거든요. 진짜 이 부분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손흥민을 두고 월드클래스 윙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사실 골을 넣는 능력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양보하는 그 이타심이었거든요. 자기가 슛을 때려서 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동료가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망설임 없이 패스를 내주는 그 정신이야말로 진짜 캡틴의 자질이었던 것이죠. PSG의 우승을 안기고 LAFC에서도 팀의 정신적 지주가 된 손흥민의 그 캡틴십이 토트넘에는 이제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더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동료가 패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동료에게 패스하지 않고 무리한 슈팅을 남발하는 지독한 악순환이 팀에 뿌리내렸다고 보았는데요. 결국 능력도 안 되는 선수들이 기회를 잡겠다고 너도 나도 난사를 하면서 토트넘은 모래알 같은 팀워크로 무너지게 되는데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으면 이게 더 심화되어 겨우 7%에 달하는 승률을 보이는 게 바로 그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7% 승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100경기 중에 93경기를 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팀에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동네 조기축구 수준의 팀에게나 어울리는 처참한 숫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처참한 숫자가 토트넘이라는 빅클럽을 표방하는 팀의 손흥민 없는 경기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 팀의 실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이타적인 플레이로 양보하면서 동료들의 골을 만들어주면 자신들이 잘한 줄 알고
의시되고 건방을 떠는 게 토트넘 선수단의 정신 상태라고 질타하면서 손흥민이 나가니 이타적인 선수가 없어서 팀을 이끌지 못하고 결국 너도 나도 난사를 하면서 팀은 나락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아무리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소리를 쳐도 결정적 순간에 패스하지 않고 자신이 슛을 해버리는 모습은 동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증거죠. 서로 훈련하면서 수준을 알고 있는 선수들은 상대를 얕잡아 보면서 자신이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토트넘이라는 팀의 가장 끔찍한 진실이거든요. 같은 팀 동료를 믿지 못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같이 훈련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 동료조차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의 실력을 얕잡아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오합지졸의 모습을 주장 손흥민이 솔선수범하면서 패스하고 동료들을 다독이면서 선수단을 끌고 왔는데 손흥민의 뒤를 이은 로메로는 자신이 퇴장을 당하면서 팀 전체의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자 선수들이 로메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실력도 안 되면서 완장을 찼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게 진짜 어이없는 상황 아닌가요? 손흥민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주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뒷담 하나에 일삼던 토트넘 선수들이 막상 자기들이 좋아하는 백인 선수 로메로한테 완장을 채워주니까 이제는 또 그를 무시하면서 따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선수들은 도대체 누구를 따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망나니 집단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거든요. 결국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의 인격과 카리스마와 실력이 있었기에 그 모래알 집단이 그나마 한 팀처럼 움직였던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의 부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리그 전체에서 원정 경기 승률이 리그 3위에 있을 정도로 최상위이지만 이상하게 홈 경기는 승률이 거의 꼴찌에 이르는 기이한 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이 저런 슈팅 실수를 할 때마다 홈팬들은 엄청난 야유를 퍼부었는데 그 이유는 앞서서 말했듯이 이기적인 플레이로 팀 전체를 나락으로 보내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야유를 6만 5천 관중이 퍼부으니까 그 기세에 선수들이 눌려서 홈에서는 응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감시를 받는 느낌으로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팬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선수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손흥민이 어떤 마법 같은 플레이로 골을 넣어주면서 팬들의 분노를 잠재워줬는데 이제 그 마법사가 사라지니까 토트넘 홍구장은 그저 선수들을 향한 야유와 욕설이 난무하는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손흥민은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골을 넣어서 경기를 결정짓는 엄청난 실력을 가졌는데 이런 플레이에 적응되어 있는 토트넘 팬들의 눈높이 앞에서 선수들이 손흥민을 어설프게 흉내 내려다가 골이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분통을 터뜨리며 야유를 퍼붓고 결국 선수들이 오히려 홈 경기에서 더 부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솔직히 이건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10년 가까이 한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매일같이 보고 자랐는데 그게 머릿속에 박히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대한 선수의 플레이를 따라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흉내만 내다가 골은 안 들어가고 팬들은 분노하고 그 분노에 선수들은 위축되고 그래서 또 다음 경기에서도 부진하고 이런 끔찍한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토트넘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그래도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도 엄청난 발전을 했다. 손흥민이 나오지 않을 때 승률이 겨우 7%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35경기에서 21%의 승률을 거두고 있으니 이거 대박이 터진 거 아니냐며 대놓고 비꼬기 시작했는데요. 21% 승률이라는 게 무슨 자랑할 만한 숫자인가요? 100경기 중에 79경기를 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빅클럽 토트넘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도 처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토트넘 팬들이 처참한 숫자조차 발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흥민 없을 때 승률 7%보다는 그래도 3배가 늘었으니까요. 이런 자기 위안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으니 팀이 진짜 큰 그림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의 리더십이 이타적으로 팀을 이끌지 않는 한 토트넘은 절대 미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기적인 토트넘 선수들의 썩은 정신 상태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오지 못할 것이며 하는 꼴을 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조롱해서 많은 팬들이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는데요. 진짜 가만히 돌이켜보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낸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이었는지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거든요.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동료들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손흥민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